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반도체 쪽을 김성훈 이사는 지켜보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대형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을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신데 어쨌든 최근에 또 외국인들이 이걸 사고 있으니까 네.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거 봐야 되나라고 외국인들의 시선을 함께 좀 같이 보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반도체 섹터, 특히나 그 안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가 보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난주부터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환율이 아직까지 그렇게 돌아서고 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강하게 순매수를 그러게요.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그 첫 번째 단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제공을 해줬습니다. 네. 감산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그때부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반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감산이 중요한 이유가 결국은 이제 떨어지고 있는 반도체 가격의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4분기 이후의 실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점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V자로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 두 가지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네. 바로 바로 고객사의 재고 조정과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 재고에 대한 부분들 조금 소진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항상 이 실적의 턴어라운드보다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먼저 주가가 바닥을 잡고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해서 고점 역시도 주가가 실적이 떨어지기 6개월에서 8개월 전에 이미 고점을 확인하고 내려오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이겠죠. 결국 지금 마이크론의 감산과 더불어서 전자와 하이닉스가 바닥을 잡고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내년 6월 이후에는 실적이 돌아설 거라시라는 그런 기대감이 네네. 지금부터 반영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흐름은 어떤지를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어쨌든 얼마 전에 이제 좀 바닥을 잡은 듯한, 뭐 확실한 바닥은 아니지만 잡은 듯한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건 아직까지는 이제 저의 가설입니다만은 네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움직일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다른 중소형주과 다른 섹터들이 못 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장의 수급들이 전자와 하이닉스로 쏠리게 되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가정입니다만은 4분기에 여기서 환율이 조금이라도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한국물을 그동안 사려고 대기했던 외국인 수급들, 지금까지 들어온 수급의 경우에는 특히 SK하이닉스 최근에 캐피탈 롱펀드에서 들어왔던 것처럼 실제 실적이 돌아서는 것을 기대하고 들어온 펀더멘탈적인 것을 기대하고 들어온 수급이고 환율이 피크를 찍고 돌아서게 된다라면은 그동안 한국물을 비워와 나섰던 외국인들의 경우는 한국물을 다시 채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사겠습니까? 바로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대형주들을 그렇죠. 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심은 아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될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앞서 나가는 가정일 수 있습니다. 11월 FOMC에서 뭐 75bp가 나올 수도 있고 50bp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이후에 12월 달에도 어떻게 나올지는 가봐야지 알겠지만은 여하튼 간에 앞서 제가 파이낸셜 타임즈의 어떤 칼럼을 소개를 했던 것처럼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연준으로 하여금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시스템 리스크가 없다는 가정이라면 환율은 충분히 피크 아웃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최근에 잘 버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납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물려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물려 있는 종목들을 뭐 다 팔고 전자닉스를 사라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낙폭과대를 먼저 접근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시장의 4분기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잡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어느 정도 포트의 일부라도 편입을 해서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반도체와 관련된 시선이나 의견들이 최근에 조금씩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쪽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건 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같은 질문 같지만 네.
둘 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에 어떤 종목을 좀 더 선호하시나요? 네, 일단 뭐 둘 다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좀 더 탑픽을 꼽아보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를 먼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그 이유는 환율의 피크 아웃을 기대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국물을 사고자 하는 외국인들 수급이 SK 하이닉스보다는 전자로 좀 더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여기에 더해서 저는 지난주였나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뭐 내놓아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주문을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나올 주주 가치 정책에 대해서 사전 포석을 좀 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초동 쪽으로 TFT 팀들이 모인 지가 거의 한 두세 달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주주 가치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대한 업황 하나만 가지고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기에 플러스 더해서 회사 측에서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죠. 내놓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그때부터는 하이닉스보다는 시장의 수급은 삼성전자로 좀 더 몰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삼성전자는 이미 1년 8개월 이상 선 조정을 충분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막말로 얘기해서 여기서 와서 얼마나 더 물리겠냐라는 질문을 네.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는 상당히 안전한 대안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어떤 테마주도 있겠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삼성전자 역시도 우리가 시가총이 크기 때문에 기대 수익이 낮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이것이 시장의 중심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염두에 두고서 관심 있게 추적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마지막으로 볼까요? 네. 현재 지금 55,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장기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때 뭐 96,800원 저는 아직도 이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틀 연속 삼성전자 9% 이상 올라갔었던 그런 날인데요. 그 이후로 꾸준하게 정말 밀려가고 있기 때문에 주주분들 참 고통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손절은 이전 저점이죠. 51,8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7만 원 선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다시 보자라는 의견들 여기저기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의견들 잘 취합하셔서 시청자분들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는 김성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